그날 밤 저는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이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던 그 순간이 현관문을 여는 내내 손끝에 남아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49살 가을,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다시 가져도 되는 건지. 한동안은 그 생각부터 했어요. 설레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조금 겁이 났거든요. 그래도 이상하게 멈추고 싶지는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그의 봄 혼자가 익숙해진 사람이었어요. 결혼도 했다가 마무리됐고 아이도 없었고 일은 있었지만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조용했어요. 싫지는 않았어요. 다만 가끔 밥을 혼자 차려 먹다가 숟가락 소리가 너무 또렷이 들릴 때, 그럴 때만 잠깐 조용함이 무거워졌어요. 그 일을 처음 본 건 구청 사진 강좌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처음 배워보고 싶어서 등록했고, 그이는 나중에 들으니까 친구 대신 신청해줬다가 자기가 그냥 다니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 이유로 시작된 인연이 우스워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처음 그 일을 봤을 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키가 크고 차분해 보이고 강사 말을 메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수업 날, 제 카메라 셔터가 말을 안 들었어요. 혼자 이러저리 만지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그이가 슬쩍 봤어요. 말은 없었는데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건넸더니 두어 번 조작하더니 돌려줬어요. 셔터가 됐어요. 감사해요라고 했고 그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앞을 봤어요. 그게 다였는데 그 고개 끄덕임이 왠지 좋았어요. 세 번째 수업 날 강의실 불이 갑자기 나갔어요. 잠깐의 어둠 속에서 그이가 낮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입을 열었는데 목구멍 어딘가에서 공기가 막혔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불이 다시 켜지고 그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을 봤는데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 두 마디가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제 겨울을 바꿀 줄은요. 그저 수업 옆자리에 앉은 사람일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됐어요. 혼자인 게 익숙하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좌가 끝나는 날 비가 왔어요.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 서 있었더니 그이가 옆에 와서 섰어요. 가만히 말없이. 빗소리가 꽤 컸는데 그이가 커피 한 잔 하실래요라고 했을 때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근처 작은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에스프레소 냄새가 가득한 좁은 테이블 앞에서 그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무슨 사진을 찍고 싶냐고.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없어지기 전에 것들요라고 했어요. 그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어쩐지 따뜻했어요. 차갑지 않은 침묵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커피잔을 감싼 손이 그의 손 옆에 있었어요. 닿지 않는 거리였는데 닿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손목 안쪽 맥박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게 너무 선명해서 저도 모르게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어요. 다음 주 그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좋은 사진 찍을 만한 곳 알려드릴까요? 짧고 깔끔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3번,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러다가 네라고 보냈어요. 만난 곳은 하천변 공원이었어요. 늦은 오후라 햇빛이 옆으로 길게 누워 있었어요. 그이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는데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처음인데 익숙하다는 게 조금 놀라웠어요. 우리는 1시간쯤 같이 걸었어요. 그이는 사진을 찍으면서 가끔 이거 보세요라며 카메라 액정을 보여줬어요.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이 그이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그이 어깨에서 나는 옅은 냄새, 강물 냄새가 섞여서 저는 자꾸 한 발씩 물러섰어요. 그이가 어느 순간 말했어요. 자꾸 뒤로 가시네요. 저는 그 말에 웃어버렸어요. 웃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이도 같이 웃었는데 해가 지는 방향을 향해 있어서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좋아서 시선을 돌렸어요. 좋아하면 안 될 이유는 없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스스로를 말리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괜히 마음 다쳤다가는 다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았거든요. 3번, 4번 만났어요. 매번 헤어질 때 또 봐요라는 말을 양쪽이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연락이 됐고 사진을 보내고 받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루에서 가장 화난 부분이었어요. 핸드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혹시 그이일까봐.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조금 낯설고 조금은 반가웠어요. 어느 날 우리는 전통 찻집에 갔어요. 낮은 탁자, 방석 위에 마주 앉아 유자차를 마셨는데 그이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찻잔을 든 채로 그냥 보고 있었어요. 저도 찻잔을 든 채로 그이를 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어요.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는데 혀가 되는 것도 몰랐어요. 여름 끝 무렵이었어요. 그이 차를 타고 강변 드라이브를 했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더니 더운 바람이 들어왔고 제 머리카락이 얼굴 쪽으로 날렸어요. 그이가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제 얼굴 옆으로 흘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딱 그거였어요. 그 손이 제 귀 뒤를 스치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강물이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목이 메말라서 침을 삼켰는데 그 소리가 차 안에서 울렸어요. 그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귀 뒤를 손으로 만졌어요. 그의 손이 닿았던 그 자리를. 아무것도 없는 피부인데 열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가을이 됐어요. 어느 날 밤 늦게 그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유난히 생각났어요. 저는 이불 안에서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냥 들고 있었어요. 이 마음이 뭔지 이제는 알았어요. 설레는 것도 알았고 그 일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말하면 현실이 되니까, 틀리면 아프니까. 그래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2글자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2글자를 보내고 나서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열리는 것 같았어요. 벅차고 떨리고 무섭고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왔어요. 그이한테서 답이 왔어요. 다행이에요.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묶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웃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만났어요. 늦은 저녁 공원 벤치였어요. 낙엽 냄새가 났어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고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그이가 벤치에 앉아서 허공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좋아해요. 3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3글자가 낙엽 냄새 가득한 그 공원에 조용히 깔렸어요. 저는 앞을 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귀 뒤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이가 다시 말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담담하려고 하는데 눈이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그의 손이요. 저도 손이 차가웠을 텐데 둘 다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이가 손가락 사이로 제 손가락을 끼워 잡았어요. 저는 저도요라고 했어요. 그이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참으려다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가로등빛 아래 우리 둘이 손잡고 웃고 있었어요. 낙엽이 하나 우리 앞에 떨어졌어요. 그날 헤어질 때였어요. 들어가요 라고 그이가 말했고 저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이가 팔을 뻗어서 제 손목을 잡았어요. 당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잡았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그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그냥 안았어요. 말없이 그냥 팔을 둘러서 그이 가슴팍에 제 이마가 닿았어요. 따뜻했어요. 그이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만 떨리는 줄 알았는데 그이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느껴지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이 팔에 힘이 들어왔어요. 조금 더 꽉 안았어요. 저는 그이 등에 손을 얹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이가 크게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그 숨이 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차가운 공기인데 그 안에서 따뜻했어요. 겨울 초입이었어요. 저희 집에 그이가 처음 왔어요.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된장찌개였는데 그이가 국자를 들고 젓다가 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괜히 냉장고를 열었어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어요. 보다가 그이 어깨에 기댔는데 그이가 팔을 들어 제 어깨를 감쌌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요. 영화가 흘러갔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옆구리, 팔, 어깨 맞닿은 곳에서 온기가 왔어요. 영화가 끝났어요. 화면이 검게 됐어요. 우리 둘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이가 고개를 내려 저를 봤어요. 저도 고개를 들어 그이를 봤어요. 가까웠어요. 눈이 가까웠어요. 그의 눈 안에 제가 보였어요. 그의 시선이 제 눈에서 입술로 내려갔다가 다시 눈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웃으면서 분위기를 흘려보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이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정말 천천히 한번 멈췄어요. 멈추고 저를 봤어요.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말없이 눈으로.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차갑고 부드러웠어요. 그이가 눈을 감았는지 저는 몰라요. 저도 눈을 감았으니까요. 그 안에서는 소리가 없었어요. 바람 소리도 영화 엔딩 음악도 다 사라지고 그의 숨만 느껴졌어요.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두 손으로 가만히요.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그 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키스가 끝났어요. 그이가 이마를 제 이마에 대고 눈을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숨이 섞였어요. 우리 둘의 숨이. 그이가 낮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 두 마디가 처음 강의실 어둠 속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제가 그의 셔츠 앞을 가볍게 잡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이가 저를 안았어요.
꼭, 아주 꼭 안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었어요. 저도 빠르게 뛰었을 거예요. 맞닿은 가슴이 같이 오르내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안고 있었어요. 불을 끈 방 안에서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품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눈 내리는 소리. 그 고요한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걸 느꼈어요. 체온이 섞이고 숨이 고르게 됐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쓸었어요. 말은 없었어요. 말이 없어도 됐어요. 새벽이 됐어요. 그이가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겨울 새벽 공기가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차가웠어요. 그이가 신발을 신으면서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한 번 더 안았어요. 짧게요. 그이가 몸을 뺐는데 얼굴이 아주 가까웠어요. 그이의 숨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새벽 공기 속에서 그 숨이 따뜻했어요. 목덜미에서 귀 뒤로 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그이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잘 자요. 그게 다였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닫힌 문 앞에서 손을 목덜미에 가져다 댔어요. 그이의 숨이 닿았던 그 자리를. 그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새벽 내내 그 온기가 가시지 않았어요. 그 뒤로 우리는 사귀게 됐어요. 별거 없는 일상이었어요. 밥을 같이 먹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가끔 손을 잡고 걷고. 그런데 그게 다였는데 충분했어요. 지금도 가끔 목덜미에 바람이 닿으면 그날 새벽이 떠올라요. 그의 숨결이요. 49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오길 잘했어요. 정말 오길 잘했어요. 늦게 와도 괜찮더라고요. 조금 돌아와도 조금 서툴러도 누군가의 숨결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면요. 혹시 제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알려주세요. 그 작은 표시가 저한테는 꽤 큰 용기가 돼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